마두로와 노리에가 이 두 독재자를 보면요. 미국의 외교 정책이 지난 수십 년간 얼마나 확 바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대체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나라의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 미군한테 체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도 자기 나라가 아니라 미국 법정에서 받는다면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네, 그런데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지금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한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현재의 충격적인 사건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 이야기죠. 작전명 절대적 결의.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이건 뭐 경제 제재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냥 미 특수부대가 직접 들어가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것도 영분이랑 같이 체포해버린 겁니다. 혐의는 마약 테러와 밀매였고요. 정말 전례가 없는 굉장히 직접적인 물리적 개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사실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한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바로 1989년 파나마 침공입니다. 이때 작전명은 정당한 명분이었어요. 결과를 보면 어때요?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이랑 정말 비슷하죠? 당시 파나마의 최고 지도자였던 마누엘 노리에가 역시 미군 손에 체포돼서 감옥에 갔습니다. 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정말 판박이 같은 두 사건인데요. 근데 이걸 자세히 뜯어보면 미국의 역할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차이가 핵심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989년 파나마 때는 어땠나요? 미국은 독재자 노리에가를 제거한 뒤에 통치권을 파나마 사람들한테 돌려줬어요. 말 그대로 심판자 역할만 한 거죠. 하지만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계획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그냥 추측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말했거든요. 안전하고 적절한 전환이 가능해질 때까지 우리가 그 나라를 운영하겠다. 직접 통치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군사작전을 넘어서는 거죠. 관리라는 말의 뜻을 보면 행정, 치안, 심지어 석유 산업이랑 금융 시스템까지 그냥 나라의 핵심 기능을 미국이 직접 통제하겠다는 거의 주권 국가를 위탁 경영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왜 미국은 굳이 심판자가 아니라 관리자 역할을 하려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려는 건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베네수엘라는 여러모로 그냥 둘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일단 세계 최대 수준의 석유 매장량이 있고요. 그런데 국가는 완전히 망가져서 행정 시스템이 붕괴된 소위 실패 국가 상태죠. 그러다 보니 거기서 파생되는 범죄, 마약, 이민 문제가 이제는 주변국, 특히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안전한 이웃과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 맥락이죠. 결국 새로운 원칙이 생긴 겁니다. 안정이 먼저다. 예전처럼 시간 오래 걸리고 복잡하게 민주주의를 이식하려는 노력 대신에 일단 당장 안정시키는 게 최우선이라는 거죠. 이건 미국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변화가 단순히 베네수엘라 하나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관리형 패권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과거의 미국은 심판자였죠. 문제가 생기면 개입해서 해결하고 빠지는 식이었습니다. 목표는 정권 교체였고요. 하지만 현재의 미국은 관리자를 자처합니다. 영토 자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입하는 거죠. 목표도 정권 교체가 아니라 안정성 통제 그 자체입니다. 이게 바로 관리형 패권의 핵심인데요. 이제 실패 국가로 찍힌 나라들은 그냥 개입의 대상이 아니라 아예 미국의 직접적인 행정관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흐름은 결국 우리에게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통치할 자격이 있는가? 이건 단순히 베네수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한 국가의 주권, 또 자치권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모두에게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